회의를 좀 시작합시다. 네. 자, 먼저 좀 브리핑부터 한번 가봅시다. 네. 세입자가 임대차법 외면 전세살이 68%가 도움이 안 되는 조선일보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7월 말부터 시행 중인 그 주택 임대차법에 대한 선호도를 이제 그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64.3%가 그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을 했고요. 64.3%가 나왔습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고요. 이 중에 전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68%, 그리고 월세 임차인 중에는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뭐 임대차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뭐 최근에는 뭐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월세 가격까지도 좀 오르는 현상이 있어서 전세입자뿐만 아니라 월세 세입자까지 영향을 받는,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주택임대차 입법이 정부와 여당은 이제 전월세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명분으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제 과반 넘는 그 국민들이 좀 평가를 안 좋게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 보호인데 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월세, 지금 현재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차피 내가 월세를 좀 뭐 이미 살고 있으니 딱히 뭐 지금의 전세난이 나와는 좀 무관할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약간의 그런 어떤 수치성이 보여주는 게, 그죠? 네. 그래서 전세보다는 조금 더 낮은 비율로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세난이 오래되면 결국 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그때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월세 매물이 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월세 매물이 조금 들어가고 뭐 월세 가격이지,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올라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정부에서 그 현재 전세 대책으로 몇 가지 검토된 것들 저희도 다뤘었잖아요, 지난번에. 이번에 나온 게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 공급해 전세난에 뭐 숨통을 트이겠다, 이번 주 발표할 듯이라는 언론 기사 몇 개가 나왔는데요. 정부의 그 이 임대주택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이 어떻게 되냐면은 LH나 SH,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 공공기관이 그 현재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게 뭐 이번 주에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때 11일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기재부에서는 뭐 아직 확정된 거는 없다고 뭐 자료는 이제 언론사에 발표를 일단 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오늘 또 마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세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일단 최근 전세난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 LH나 SH에서 이제 전세 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김현미 장관도 마찬가지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즉답은 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 전세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예산이 이미 잡혀 있고 LH에서 그 정도로 사업할 자금력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이 정도 이야기까지는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아직 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발표 일자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계속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천 가구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지만 뭐 확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전세 임대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약 기간들이 또 있으니까 그 기간별로 또 신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한꺼번에 이걸 어떻게 공급을 하지 그러면? 전세 임대를 만약에 공급한다 하더라도 현재 어딘가에 전세로 나와 있는 집들을 이렇게 전세로 집을 구해서 다시 전세를 놓는 게, 이런 게 전세 임대인데, 수요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전셋집을 대량 구해다가 이렇게 공급하는, 흉내만 내는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이게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의 뭐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비인기 지역인 그런 공실로 나와 있는 곳에 공급이 하면은 그게 과연 또 실효성이 있을까, 뭐 이런 지적이 또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현미 장관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
국회 의결위에서 아까 그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논리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무튼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걸 행사를 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맞는데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갱신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같이 줄어든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전세난이 공급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신규로 전세를 살려는 사람들도 꽤 많을 텐데 뭐 꼭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물론 이제 일부 그 뭐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100% 틀린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것 같은데 전세 매물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순환인데 그죠? 일종의 순환이 이제 시장에 매물이 이제 나오고 들어가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전세에 살던 사람들이 매매로 좀 빠지면서 전세 매물이 사실 좀 나와주고 그 전세 매물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기존 전세 입자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매매로 빠지면서 이제 그 매물이 이제 또 돌면서 신규 세입자한테 돌아가면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선순환이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돌아가는 수요 공급이 요게 일반적인 현실일 텐데 계약갱신을 해버리면 결국은 시장에 나오는 공급이 훨씬 더 많이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장관 얘기는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것 같은데 그전까지 전셋집에 살지 않았었던 분들이 뭐 신혼부부 새로 결혼하시는 신혼부부라든지 뭐 심지어 이혼 가정이라든지 이런 신규 전세 시장에 진입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어쨌든 공급이 줄어드는 게 확실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그리고 사실은 기존 주택을 팔고 그냥 무주택자가 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 이런 사람들도 전세로 들어가야 되거든 사실은 또. 어쨌든 이 임대차 2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전세난이 확 불거졌는데 이게 임대차법 때문은 아니고 말하자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거나 하필 그때 오른 것은 뭐 정부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금리가 하락했다라든지 유동성 때문에 어떻게 운 나쁘게 그때 딱 전세난이 생겼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서 전세난하고 저금리하고 왜 그게 연결되지? 전세보증금이 이렇게 시세가 오르는 것이 금리가 낮아서 유동성이 많아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금리가 낮으니까 전세를 안 놓고 월세를 돌린다 뭐 이런 얘기인가? 매물을 놓는 사람 입장에서 뭐 그런 취지인가? 그런 취지의 얘기죠. 그거는 저금 때문이 아니라 세금 때문이겠지. 월세로 돌리는 이유가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 때문에 무서워서 월세로 돌리는 거지. 전세 놓으면은 계속 물려 있을까 봐. 내가 집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팔잖아. 이렇게 되면 어쨌든 네. 지금 현실은 내가 집을 팔고 싶어도 사실 팔기 어려운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의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 그죠? 이게 몸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게 전세를 놓기가 어렵겠구나. 월세를 돌리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다. 세금도 지금 뭐 세금 폭탄 맞는 상황에서 세금 한 푼이라도 내려면은 현찰이 필요하니까 월세 놓자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거고, 그죠? 집중 분석으로 좀 해볼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 청량리가 강북의 삼성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강북의 삼성동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청량리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현재만 해도 청량리 하는 KTX부터 건데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일단 어두운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나? 그렇죠. 또 얘기하는 집창촌도 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없어졌다고 들리긴 하는데 하여튼 집창촌도 있고 뭐 등등 하여간 좀 뭔가 좀 약간 좀 낙후된 동네? 아직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이게 약간의 현실이긴 한데 그런데 그러나 이 청량리역 인근에 5분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라는 아파트가 2018년 6월에 입주를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최근에 그러니까 10월 11일에 실거래 가격이 전용 84 기준으로 1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이 일대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33평이 15억이다. 15억. 청량리도 15억. 4천만 원 넘고 5천이 조금 안 되는 평당. 이 아파트의 경우 신축이기도 하고 청량리에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파트라서 여기에서 이 일대 가장 높은 가격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 크래시티라는 또 대단지 아파트도 거긴 들어본 아파트. 최고 1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 같은 84? 주택형이. 전용 84? 지난달 그리고 뭐 9월부터 10월 사이에 특히 청량리 일대 아파트 가격이 보통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또 한 번
급등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 땅짚고 기자가 한번 좀 찾아가서 좀 실제로 그런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말씀대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청량리가 주거 환경이 좀 안 좋다. 교통이 좋은 거야 뭐 다 알지만은 뭐 인근에 뭐 그런 혐오 시설도 있고 집값도 좀 낮은 편이었죠. 청량리동에 미주 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 88제곱미터 기준으로 2016년까지 4억 5억 원. 그러니까 청량리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면은 뭐 중랑구나 노원구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랑 시세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곽 지역에 있는 뭐 아파트하고 거의 같았지 사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전용 8사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는 15억 원을 넘어서고 답심리동에 있는 레미안 위브라는 이 아파트도 청량리역과 뭐 가까운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전용 59제곱미터가 11억 700만 원. 힐스테이트 청계라는 아파트는 전용 5구 기준으로 11억 4천만 원. 각각 최고가를 갈아치운 단지들이고 최근에. 그래서 강북에서는 이제 뭐 마용성이랄까 아니면 뭐 광진구 이런 몇 군데만 제외하고는 청량리가 가격이 그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교통은 그 전부터 항상 좋았는데요. 최근에는 또 분당선이 여기 개통 청량리까지 올라가는 게 개통이 돼가지고 현재 청량리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철과 기차역까지 KTX까지 합하면 무려 5개가 됩니다. KTX, 예, 분당선, 그리고 1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경춘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GTX BC 노선이 청량리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GTX B 노선은 이제 그 GTX 노선도 또 환승이 되는 거네. 네, 여기 노선끼리도 환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남양주에서 이 인천 송도까지 이어지는 GTX B 노선이 2022년쯤에 착공할 예정이고 의정부에서 저 의왕시까지 연결되는 GTX C 노선도 최근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서 GTX BC 노선이 청량리에 뚫리게 되면은 이 서울시와 수도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GTX 노선이 2군데가 지나가는 노선으로 삼성역, 청량리역 그리고 서울역 이 3가지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면에서 청량리가 그 강남의 삼성역처럼 이 일대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그래서 강북의 삼성역, 네, 강북의 삼성동 뭐 이런 약간 네, 그래서 약간 강북의 기대감인데. 삼성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작년이었죠. 이 롯데캐슬 스카이 L65라든지 이런 주상복합 단지들이 청량리에서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하면서 아주 높은 경쟁률과 또 청약 성적을 나타내면서 그게 또 한번 청량리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집장촌 자리에 네, 그렇죠. 개발하면서 입장촌을 없애고 거기에 들어서는 그런 교통 호재가 있는 건 알겠는데 또 최근에 청량리가 갑자기 또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 저돌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후로 전셋집 구하기가 뭐 아주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집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뭐 서울 어딜 가나 이렇게 다 희귀해진 그런 상황인데 특히 청량리처럼 교통이 좋으면서 그래도 강북 요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에 아파트들이 또 희소성이 부각이 됐다. 말하자면 이 정도 교통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뭐 그래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마용성보단 싸니까요. 이런 면에서 청량리가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량리 가격이 오른 게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 작년 뭐 재작년까지도 별로 안 오르다가 그러니까 다른데 막 오를 때 이제 조금 덜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좀 그런 그 임대차 3법이라든지 뭐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좀 약간 급등했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양상, 단기 급등 양상을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려나 그러면? 지난 1, 2년 사이에도 청량리가 안 올랐다고는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최근에 10월 전후로는 서울에서 많은 지역이 정체를 갖고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는 오히려 이제 계속 올랐다. 마용성보다 이제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는데 수도권 집값이 워낙 많이 또 올라서 그럴 바에 더 입지가 좋은 서울 중심에 있지 않은 여기 동대문구니까 네. 또 그런 점을 또 고려하면은 오히려 청량리를 또 많이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가격 경쟁력만 놓고 봤을 때 서울 외곽 수도권 이런 데서도 아파트 값이 10억 원에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저렴해 보이는 효과도 있었다. 네.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꼭 마치 청량리에서 뭐 광고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청량리에서 이런데 광고 주실 분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청량리가 꼭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느냐, 또 그런 건 또 아니다라는 내용도 저희 취재를 좀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교통 호재라든지 개발 호재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게 네네. 현실화 되려면은 그래서 GTX B 노선만 해도 뭐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기본 계획 수립 중이고 착공을 2022년 말에 목표로 하고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GTX야 뭐 한 10년 전부터 작공원들 뭐 10년 전부터 한 3년 내로 착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진 동네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네네. 교통. 그리고 청량리에는 주변 주거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아직도 주변 지역이 저개발 상태고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예정이긴 하지만 그 재개발도 아직 한참 남은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뭐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라든지 레미아 크래시티 이런 단지들 제외하고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 많지 않고 그나마 이제 청량리 7구역이 가장 빠른 재개발 단계에 있는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난 4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2024년에 입주할 예정이고 그 옆에 있는 8구역은 아직도 조합 설립 인가 단계 10년 정도는 더 지나야 이쪽 지역들이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주거 여건이라든지가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신설동, 제기동 이런 구역이라든지 청량리의 재개발 구역들이 이 상가 비중이 좀 높은 지역들이라서 재개발이 들어갈 경우 상인들과 조합원 간의 이런 갈등, 계획이 계속 늦춰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개발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수도권 뭐 웬만한 지역들까지도 뭐 집값이 막 들썩들썩 이렇게 막 하고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니까 서울 시내에 이런 정도의 교통 여건을 가진 곳이라면 그것만큼 그 이상의 가격대는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올랐고, 그러나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뭐 교통이 됐던 주택 재개발이 됐던 시간은 좀 여전히 아직 좀 많이 좀 더 필요한 곳이다. 장래에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미완의 개발 지역, 그리고 아직은 조금 살기가 딱히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주변이 워낙 낙후돼 있다 보니까, 그지? 청량리 여기에 뭐 저 백화점하고 뭐 이런 정도하고 사실 여기가 또 학군도 그렇게 별로 좋진 않잖아. 또 집값이 과연 더 오르겠느냐, 한계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재개발이 뭐 미정미적 된다든지 갑자기 GTX가 좀 개발이 늦어진다든지 이러면 집값 자체가 공고하기보다는 조금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확실한 것은 삼성동까지는 아니다. 강북의 삼성동을 꿈꾸는 건 좋으나 네. 그냥 꿈만 꿀다가 끝날 수도 있다.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에게 하면 청량리에 있는 우리 아주 개발의 가능성이 많고 미래에 기대가 되는 강북의 요지 중에 하나다. 하지만 삼성동은 꿈꾸지 마라. 꿈꾸지 말라까지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이제 여기서 끊읍시다.